안녕하십니까. 슬러시의 모든 것 위드아이스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국내 유통되는 슬러시 모델 중에 가장 많은 누적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마이스트로 제품 SSM280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서 초기 슬러시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슬러시의 관리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이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국내 출시 이후 가장 많이 판매된 SSM280 12리터 대용량 제품 모델입니다. 슬러시 기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많이 또 이 부분을 간과를 해서 고장이 나는 그런 요인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 사항만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러시 기계는 기본적으로 공냉식 제품입니다. 이 공냉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슬러시 기계 주변의 환경에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 공기의 어떤 여건, 즉 열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 이 슬러시 기계의 양 사이드 옆면과 이 뒷면에는 이렇게 촘촘하게 공기가 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망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뒷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부도 그렇고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슬러시 기계의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 응축기 쪽 응축기 필터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응축기 필터입니다. 요 안으로 이 기계 안에 내부에 이제 송풍기가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 송풍기가 바람을 빨아들여서 그 바람을 다시 이 컴프레셔 쪽으로 전달을 하고 이 응축기 쪽에 있는 그 어떤 가스가 순환하는 그 시스템인데 이 냉매가 어느 정도의 그 열을 식혀서 이 냉매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냉매가 순조롭게 이 기계 원료통 내부에 그 에바포레이터 이게 이제 증발인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얼음을 생길 수 있도록 초저온으로 냉각을 시키는 장치인데 이 응축기가 없으면은 당연히 이 부분에 어떤 냉매가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축기 부분의 옆면에 있는 이 필터는 반드시 최소한 2달에 한 번씩 먼지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먼지 제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슬러시가 생성이 되냐 안 되냐에 큰 어떤 영향을 줍니다. 요 응축기 필터는 그 싱크대에 우리가 분수식으로 싱크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싱크대에서 십자로 뿌려주시고 뒤집어서 한번 뿌려주시고 톡톡 털어서 이 안에다가 그냥 꽂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 응축기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도 사실상에 실제 이 응축기 내부에 먼지가 결국 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응축기 필터의 이 옆부분을 보시면은 이 밑에 피스가 2개가 박혀 있는데 요 응축기 내부에 외부에 이 필터 이 캐비넷을 열어서 이 응축기 안에 내부에도 실질적으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깊은 긴 솔로 한 번씩 세로로 길게 해서 그 먼지를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한 상태에서 이 필터를 2달에 한 번씩 갈아도 의미는 없어요. 결국은 필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 안에 응축기 세로로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처럼 이렇게 세로로 줄이가 있는데 솔 같은 걸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그 안에 있는 먼지도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응축기를 아무리 청소를 하고 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계의 좌우측 어느 한 면에 어떠한 물체를 올려놓으시게 되면은 공기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계 좌우측에는 최소한 30cm 이상 이 기계 양 사이드 옆면에는 반드시 어떠한 물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컵 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물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는다든가 공기 순환이 안
안 되는 어떤 그 방해 요소를 이 양 사이드 옆면에 절대 물건을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거를 간과하게 되면은 분명히 슬러시 생성 속도가 느려지거나 슬러시가 아예 생성이 안 된다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여름에. 자, 두 번째, 이 슬러시 기계는 물론 그 냉매를 주 원료로 해서 이 슬러시를 얼리는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계가 작동을 하려면은 우리가 콘센트를 전기 콘센트에 꽂아야 되는데 전기가 전압이 좀 약한데, 예를 들어서 뭐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어떤 행사용으로 롤선이라고 그러죠. 우리 똘똘 많은 선. 그 롤선을 사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 그 롤선의 길이가 길수록, 내가 밖에 외부 온도가 더우면 더울수록 실질적으로 그 콘센트를 꽂았을 때 이 기계가, 물론 이 슬러시 이 제품은 1.2kW 그렇게 많이 먹는 제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전압이라든가 저항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뭐 기계를 작동을 시켜도 슬러시가 생성이 안 된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이 슬러시 기계는 되도록이면 단독으로 콘센트에 꽂아 주셔야 되고, 불가피하게 단독으로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이 슬러시보다 전기를 덜 먹는 제품과 같이 꽂는 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충전기라든가 뭐 핸드폰 충전기라든가 뭐 조그만 뭐 LED 등이라든가 뭐 라디오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슬러시가 1.2kW를 먹는데 예를 들어 와플기라든가 전기밥솥이라든가 뭐 전자레인지라든가 기본적으로 1kW 이상 먹는 가전제품을 그 콘센트가, 예를 들어서 콘센트가 우리가 콘센트를 3개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슬러시를 하나를 꽂으면 2개가 비지 않습니까? 그 2개 빈 곳에 와플기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 튀김기 같은 거 2.5kW 받고, 그럼 2개 합치면 벌써 5kW거든요. 와플기에다가 전기 히터기, 뭐 전기 튀김기 같은 거, 거기다 슬러시를 꽂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슬러시는 결국은 얼마 안 돼서 콤프레셔가 나가버립니다. 전기를 되도록이면 슬러시는 단독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꽂은 곳에 슬러시를 꽂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그거는 이제 전기와 관련된 전문가한테 그거는 한번 의뢰를 하셔야 될 경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슬러시는 되도록이면 단독으로, 왜냐하면 영업용 기계고 식품 기계다 보니까 뭐 전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된다든가 뭐 사단계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영리에 큰 해를 끼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슬러시는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시라는 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슬러시 기계는 그 규정상 옥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실외에는 절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그 사용 설명서 매뉴얼에도 이 슬러시 기계는 옥 내용으로 출고가 되는 제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슬러시 기계의 한 50%는 옥 외에다가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옥 외에다 설치를 해도 사실상 문제될 건 없어요. 다만 직사광선이라든가 비라든가 바람에 의해서 이 슬러시 기계가 훼손이 되거나 그 냉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슬러시 기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공량식 제품이다 보니까, 자, 제가 지금 보시는 이쪽에 응축기 쪽에서 바람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저쪽 스위치 쪽 옆면으로 바람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저 옆면에 바람이 나오는 쪽에서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역풍으로, 즉 이쪽에서 이 바람이 이쪽으로 만일 분다 그러면은 얘가 내뱉어야 할 바람이 결국 못 나가고 여기서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콤프레셔가 제대로 된 어떤 압축을 못 하기 때문에 슬러시가 생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바람 때문에 역풍, 즉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 그러니까 여기도 되도록이면은 바람이 좀 이왕이면 좀 덜 타는 쪽에 위치되게끔, 특히 이 스위치 쪽이요. 이쪽은 바람이 들어가는 쪽입니다. 바람이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뚫려 있어야 되고, 당연히 여기도 뚫려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나가는 공기가 들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이 공기에 부딪힘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 압축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러시는 일반적으로 그 액체를 원료를 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 원료통 안에 뭐 환타라든가 써니텔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뭐 슬러시용 시럽, 뭐 과일 시럽, 뭐 우유, 뭐 맥주, 뭐 소주 여러 가지 원료를 내서 슬러시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매뉴얼에는 이 기계를 1일 사용하신 후에는 이 안에 있는 재료를 원액을 빼서 이 내부를 세척을 한 다음에 건조를 시키는 거를 그렇게 하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원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슬러시 수천 대 제가 나갔지만은 열에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세요. 이 기계 내부의 청소를 매일 재료를 배출하고 세척을 해서 건조를 시키는 그런 행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요 슬러시를 그날 영업이 다 끝나면은 재료를 다 배출을 하시기가 좀 번거롭고 힘드시다 그러면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안에 있는 원료를 다 빼신 다음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다음 날이 뭐 영업을 안 하는 뭐 쉬는 날이라든가 뭐 그런 그 날 하루 전날은 무조건 재료를 싹 다 빼신 다음에 이 뚜껑을 열고 이 안에다가 따뜻한 온수를 붓습니다. 어디까지 부냐면은 이 슬러시의 요 굴곡부, 약 물로 따지면 약 5리터 정도 되는 물을 부으신 다음에 가정 내에 있는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나 아니면 일반적인 뭐 오뚜기 뭐 양조 식초 이런 식초 있지 않습니까? 식용으로 사용하는 거. 그 식초를 5리터 단위로 했을 경우에 소주잔 반잔 정도를 떨구신 다음에 옆에 있는 전원불을 올리시고 이 스파이럴, 이 안에 회전 날개 있죠? 요거를 회전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식초물과 따뜻한 온수가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어떤 찌꺼기라든가 이런 이물질을 다 제거를 하면서 살균 소독을 시킵니다. 그래서 약 한 2, 3분 정도 공회전을 시키고 그 물을 빼서 방출하시고 반드시 이 옆에 위에 있는 뚜껑은 이렇게 걸쳐놓고, 왜냐면은 그 식초의 어떤 향이라든가 살균 소독된 게 자동적으로 증발이 되게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날 이제 휴일이니까 그 다음날 오시게 되면 분명히 이 안에 말끔하게 소독된 상태로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를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원액을 보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러한 어떤 살균 소독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는 되도록이면은 이 원료통에 보시면은 이 가운데 보면 중심, 스파이럴 중심 축이 있습니다. 지금 제 손가락 요 지시서 요 정도까지 재료를 남기고 퇴근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 안에 제가 요거를 잠깐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스파이럴 보이시죠? 자, 이 스파이럴 한번 빼보겠습니다. 연계가 빠지시면은, 자, 요쪽에 보시면은 가운데 쿠션 패킹, 뭐 어떤 분은 뭐 패션, 뭐 쿠션 패킹 아니면 패킹 쿠션, 뭐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요 쿠션 패킹, 요게 굉장히 슬러시 기계에서 중요한 핵심 부속입니다. 이거 1차 방수 재질이에요. 이게 1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요 1차, 즉 이 패킹은 소모품입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갈아주셔야 돼요. 요거 하나에 4,000원이거든요. 요거 구리스를 여기다 마찰되는 요 부위에 도포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 장착을 해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하얗게, 지금 아마 화면상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게 지금 식용 구리스가 약간 고체화된 건데, 요거 위생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빨간색 혹시 링 같은 보이시죠? 요게 리데나 고무라는 겁니다. 요 리데나 고무가 두 개가 이 안에 겹쳐져 있는 건데, 요 리데나 고무가 가장 핵심적인 이 슬러시 기기의 방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속인데, 요 리데나 고무가 자연적으로 요것도 소모가 되고 요것도 간극이 생겨서 이 안으로 슬러시 원액이 스며들어갑니다. 자, 이 안으로 슬러시 원액이 스며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시냐면은,
저번에 그 모터 교체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 모터 쪽으로 슬러시가 들어가면은 원액이 쩔어서 모터가 멈추고 또 더해서 그 원액이 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뒷부분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 슬러시 기계가 사실은 수평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앞으로 약간 기울었습니다. 즉 뭐냐면은 이 뒷부분에 떨어진 원액이 앞으로 쏠려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슬러시의 이쪽 결로 현상이 생겼을 때 그 이슬이 이쪽으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 건데 요 앞부분으로 원액이 떨어진다든가 요쪽으로는 원래 원액이 떨어지시면 안 되는데 요게 이제 정확한 명칭은 캐니스터 드레인이라는 건데 일명 저희는 이제 물꼬다리라 그러는데 이쪽으로 물이 떨어지는데 여기는 결로만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 원액이 떨어진다 이러면은 이 원료통 패킹에 이게 크랙이 생겨가지고 원료통 패킹이 흠집이 생겼다든가 뭐 찢어졌다든가 아니면 찝혔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원액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기계 바닥 앞부분 밑으로 원액이 흐른다든가 뒷부분으로 원액이 흐른다든가 이 현상은 전부 다가 이쪽 방수 재질의 이 리데나 고무 쪽으로 원액이 스며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요 쿠션 패킹 기능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으로 이 안에 재료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방치를 하고 오랫동안 놔두시면은 요 안으로 액체이기 때문에 조금씩 야금야금씩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가서 쌓여서 요 리데나 고무를 부식을 시키고 결국은 이 리데나 고무가 헐거워져서 안으로 원액이 스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관광지나 이런 유원지 가시면은 슬러시 아침에 오전에 새로 이제 게시를 할 때 이 안에 재료가 차 있는 상태에서 키신다. 이분들은 딴점입니다. 그건 이미 잘못된 거예요. 원래 슬러시를 처음 게시할 때는 이 안에 재료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재료를 여기다가 방치를 해놓고 물론 일반적인 학교 앞 분식집이라든가 이런 데도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이런 지식들을 많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공유를 해서 지금은 그나마 재료를 놔두고 가신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재료를 안 빼고 그대로 가시게 되면은 처음 1년부터 이게 부식이 돼가지고 1년 뒤에부터 이게 마치 새고 이러진 않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중고를 사신 분들은 중고를 사신 분들은 이 기본적인 소모성 부속을 새 걸로 교체를 안 한 업체에서 제공을 하는 기계들은 일주일 뒤에도 셀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소모성 부속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슬러시 기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 방수 기능을 하는 요 쿠션 패킹,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있는 리데나 고무에 대한 어떤 지식만 갖고 있으시면은 요거 교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건 동영상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슬러시 기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원료를 항상 되도록이면은 다 배출하시고 물 세척하시고 건조를 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게 귀찮다 그러면은 요 리데나 고무 즉 이 쿠션 패킹의 요 중간 정도 약 리터로 따지면 2리터 정도까지 재료를 남기는 거 한 요 정도 남거든요. 여기까지 요 정도 남기는 거는 전혀 액이 스며 들어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를 덮지 말라는 뜻이죠. 이 재료를 이 리데나 고무를 요 쿠션 패킹을 물을 원액을 덮지 말고 배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 기계의 잔고장을 일으키지 않는 가장 큰 핵심 사항입니다. 그거를 지켜주시면은 웬만하면은 이 기계 내부로 어떠한 습기라든가 원액이 누수가 돼가지고 습기가 생긴다든가 이러면은 합선이 될 요인도 있고 어떤 감전도 될 수 있고 전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명칭은 증발기, 영어로 이제 에바라고 그러고 에바포레이터라고 그러는데 요 에바포레이터에 원액이 잠기지 않게끔 항상 이렇게 말끔하게 비워놓고 영업 마감 시에는 요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동영상 해드려도요, 안 빼고 그냥 가시는 분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기계를 오랫동안 잔고장 없이 이 기계의 평균 수명이 보통 10년 이상은 쓰셔야 되는데 새 걸 사셔도 그 안에 3, 4년 돼서 고장나서 기계 중고로 갖고 와서 다시 되파는 사람들도 많고요. 다시 새 걸로 바꾸는 분들은 아주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15년 된 중고를 샀고
같은 시기에 어떤 사람은 새 걸 샀어요. 그런데 5년 뒤에 15년 된 중고 사신 분들은 아직도 그대로 잘 쓰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5년밖에 안 된 새 거 사신 분들은 또 교체하신 분도 있어요. 답답합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재료만 빼주는 것만 해도 벌써 그 기계의 수명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양 사이드 옆면에 어떤 물건 놓지 마시고, 그다음에 전기적인 문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콘센트에 되도록이면 단독으로 사용하신다는 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피스톤에 식용 그리스 발라주는 거. 요거는 저희가 이미 4년 전에 올린 이 피스톤 교체법, 슬러시 청소법 검색하시면 이 피스톤 그리스 바르는 동영상은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여기도 요 부분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셔야 된다. 저희가 기계 운영하시는 분 중에 열에 5번 정도는, 그러니까 50% 정도는 이 피스톤 앞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분이 계세요. 테이프나 색 테이프나 요거를 새까맣게 지저분해지거나 여기 이제 오염이 되면 보기가 좀 안 좋거든요. 요거 단순하게 빼서 청소하는데 3분밖에 안 걸리는데 평생 여기를 청소를 안 하십니다. 이 그리스 바르는 작업은. 여기 테이프 이렇게 칠한 분들은 이 기계의 위생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빵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계는 우리가 그냥 뭐 싸게 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저희는 매입을 안 합니다. 그만큼 여기 이 정도 기본적인 관리를 안 하신다는 분들은 기계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항상 여기는 깨끗하게 항상 이렇게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몇 가지 사항만 지켜주시면은 이 슬러시는 거의 기계 자체적인 고장, 그러니까 어떤 환경도 다 좋고 나는 청소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리스 칠도 잘했고 그런 그 소모품 주기적으로 갈았고 했는데도 고장이 났다. 그거는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기계 자체적인 어떤 그 소프트웨어 쪽의 어떤 문제.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 스위치라든가 솔레로이드 밸브라든가 아니면 뭐 메인보드 PCB 회로, 사람으로 따지면 뇌에 해당되는 그 컴퓨터 회로가 이 기계 상단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기계적인 어떤 자체적인 어떤 고장은 사실 그거는 저희도 알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거는 뭐 기계 원초부터 이 기계 부속이 잘못된 걸 수도 있고요. 그런 기계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이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슬러시 기계는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고장이 나서 안 되는 제품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일단 전기 단독 콘센트에다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기계 양 사이드 옆면 절대 막지 마시고요. 뒷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25cm, 30cm 정도 띄워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상관없습니다. 양 사이드 옆면과 뒷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그 매장에 가면은 이 양 사이드 옆면과 뒷면에 완전히 붙여놓은 데도 있어요. 근데 슬러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돼요. 처음엔 되겠죠. 자, 그런데 고장났다 보면은 다 막혀있는 데예요. 양 사이드 옆면이. 그리고 기계실을 분해를 해보면은 콤프레셔가 기동을 안 해요. 콤프가 나간 거죠. 예, 콤프레셔는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 심장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럼 심장을 갈아야 돼요. SS280 같은 경우 콤프레셔 가격 새 거가 50만 원 돈이에요. 공인비, 수리비 뭐 해가지고 65만 원, 70만 원 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비용이면 이 기계 뭐 거의 다 된 거죠. 버려야 되는 기계입니다. 누가 그걸 수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콤프레셔가 나가는 요인도 아까적인 그런 환경적인 부분, 전기적인 부분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고장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 사이드 옆면 막지 마시고 뒷면까지, 그 다음에 요 필터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필터 그 망을 뜯으면은 거기에 그 응축기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는데 그 그릴에 그 먼지를 세로로 또 긁어주시고요. 그 작업 주기적으로 해주시면은 슬러시 기계 웬만해서는 고장이 안 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기, 그 다음에 양쪽 환경적인 어떤 공기 순환 되게끔 터놓는 거, 그 다음에 재료 주기적으로 되도록이면은 이 재료를 영업이 끝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그런 그 용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를 빼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냉장고 보관했다가 그 다음날 다시 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를 비워놓고 재료를 되도록이면 비워놓고 가시라는 점.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은 슬러시 기계 제 27년 동안 제가 슬러시를 취급을 하면서 느낀 건데 요것만 지켜주시면은 고장 전혀 없습니다. 예, 제가 27년 전에 그 IMF 터질 때 97년도에 그때 설치한 기계가 아직도 잘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손꼽아 없지만 한 5분 정도
아직까지도 쓰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네, 이런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장고장 없이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전기 부분 단독으로 사용한다는 점, 양 사이드 옆면에 절대 물건을 놓지 말고 공기 순환을 시켜주라는 점, 필터 먼지 제거해 주시고 요 음축기 필터 제거해서 최소한 2달에 한 번씩 먼지를 제거해 주시고 일반적인 그 가정내라든가 일반 영업집에는 그 에어 컴프레셔를 갖고 계신 분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컴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이 컴프레셔를 한 번만 한 10분, 20초만 불면은 이 먼지가 싹 다 빠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최소한 2달에 한 번씩은 이 안에 요 필터 망을 제거를 하셔서 안에 그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그쪽 부분에 먼지를 좀 제거를 해주시는 그 행위, 그것만 지켜주시면은 이 슬롯이 그 장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은 그 재료 원액 빼시라는 거, 그거까지 포함해서 크게 그 나머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 외에는 뭐 기계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메인보드 PCB를 교체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솔레노이드 밸브 이런 기계적인 거는 세심하게 동영상을 올릴 수가 없는 게 어차피 그거는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아주 기술적인 면에 어떤 그 기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남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슬러시는 대부분 여성분들이 운영하시거든요. 그런 거는 나중에 제가 전화상으로 그냥 뭐 가르쳐 드리거나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뒤에 있는 모터 지난번에 올려드린 그 모터 교체법 그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모터 교체법은 제가 그 전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슬러시를 처음에 운영하실 때 그 중요한 전기적인 문제, 이 외부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 재료를 빼는 거하고 안 빼는 거하고 어떤 그 고장 나고 여부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중요성,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 동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